학술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접속을 했습니다.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접속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컨텐츠로 갑니다. 이 컨텐츠. 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 일렉트로닉 콘텐츠라는 뜻이죠. 그리고 어디에 가냐? 학술 DB로 갑니다. 학술 DB. DB는 데이터베이스의 약자가 되겠죠. 학술 DB로 갑니다. 그리고 학술 DB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가 많은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가장 많은 분석을 하고 있는 웹 오브 사이언스 학술 DB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웹 오브 사이언스 학술 DB를 찾아야 되겠죠. 이 많은 것 가운데에서. 자,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를 이제 쉽게 찾기 위해서는 컨트롤 F 기능을 해서 웹 오브 사이언스 하고 나왔죠.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 우리가 직역을 하면 웹은 거미줄이잖아요. 사이언스는 과학 있지 않습니까? 과학의 거미줄 혹은 과학의 네트워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웹 오브 사이언스에 대해서 VOD, 비디오 온 디맨드 서비스로 매뉴얼이 또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웹 오브 사이언스 매뉴얼 동영상에 보면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이 콘텐츠하고 훨씬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이 콘텐츠는 이 VOD에서 설명하는 것 이상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 접속을 합니다. 이제 접속을 하죠. 접속을 하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에 이제 접속을 했어요. 자,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 접속을 하면 여러 데이터베이스가 이용을 가능한데 우리는 한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소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혹은 한국연구재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학술지와 관계되는 것을 찾아볼 겁니다. 그럼 어디냐? 여기 search in 어디에서 찾느냐에 가는 거죠. 어디에서 찾느냐 했을 때 우리는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이 아니라 두 번째인 KCI는 무엇의 약자냐면 코리아 사이테이션 인덱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 코리아 사이테이션 인덱스라고 하는 한국연구재단, 영어로 하면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KCI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검색은 한국어로도 가능하고 영어로도 가능하다. Search in Korean or English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80년도부터 지금 검색하는 현재 시점까지 데이터들을 우리가 수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리안 데이터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다큐먼트라고 나왔어요. 다큐먼트 문서라는 거죠. 그래서 학술 논문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토픽별로도 검색이 가능하여 토픽은 그렇죠. 어떠한 그 단어를 우리가 입력을 하면 해당 단어에 해당되는 논문들이 찾아집니다. 해당 단어가 논문 제목에 있거나 요약문에 있거나 혹은 저자들의 키워드에 있거나 이 세 가지 논문 제목이라든가 요약문이라든가 저자 키워드에 해당 단어가 있으면 이 토픽 검색에서 나온다. 예컨대 절차적 투명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한국어로도 검색이 가능하고 혹은 그 영어로도 가능하다. 타이틀은 뭐냐? 타이틀에 논문 제목에 있는 것들. 예컨대 디지털 경제라고 혹은 영어로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author는 family name followed by given name. family name이 성이잖아요. given name이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니셜을 그러니까 내가 같은 경우에는 author 같으면 이니셜을 이제 입력을 해야 돼요. 내가 이니셜이 뭐니까 박한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HW 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also 검색을 family name 해야 되는데 followed by the given name or initials. author name can be entered in 한국어 혹은 영어로도 될 수 있다. 아, 내가 잘못 입력했네요. 일부러 내가 한번 실수를 해본 거예요. 모든 author name들은 뭐세요? 영어로 입력된 게는 no하고 0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팍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팍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우 이런 식으로 검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example 이상은 혹은 no 영희 이런와 같은 경우로 이제 이름이 검색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ublication title. 내가 특정한 학술지에 있는 논문을 검색하고 있다. 예컨대 국제법, 국제경제법 연구 혹은 영어로 학술지 이름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거에 넣으면 돼요. 그 다음 year published 언제 출판됐느냐. 그다음에 2018년도, 2005년도 언제 출판됐느냐를 넣으면 되겠죠. 자, 화면 크기를 조금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또 애브스트랙트 요약문, 요약문에 근데 소셜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액세션 넘버.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액세션 넘버는 잘 그러니까 유니크 아이덴티파잉 넘버 해서 유일하게 해당 문서를 확인시켜 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auth identifier. 그 다음에 저자들의 그러니까 각자들이 연구자 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쓰는 리서치 아이디라고 하는 번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오키드 아이디라고 하는 번호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author 키워드. 그러니까 저자들이 이게 내가 이 논문의 키워드라고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요. DOI. 그렇죠? 그 다음에 언어, language. 포르투갈어, 영어 뭐 이런 형태로. 자, 이렇게 한다면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토픽 검색을 할 거예요. 토픽 검색. 토픽 검색. 특정한 토픽 검색. 이 토픽 검색에서 이제 웨보 매트릭스라고 쳐볼 거예요. 웨보 매트릭스라는 것은 웹 데이터를 가지고서 하는 빅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웹에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웹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웹에 그래서 내가 주로 하는 연구 분야이겠어요. 웹에서 데이터. 혹은 이것은 어드밴스드 서치해서 좀 더 고급 검색을 할 수도 있어요. 어드밴스드 서치해서 좀 더 이제 고급 검색으로 해서 예컨대 토픽에다가 웨버 매트릭스를 넣고 그렇죠. 웨버 매트릭 토픽에다가 웨버 매트릭스를 넣고 그 다음에 다른 그렇죠. 내가 논문 제목에는 어떤 거 돼. 그 다음에 저자에는 어떤 거. 그래서 혹은 날짜를 또 이제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 옵션들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측면들이 이제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인 것을 이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해지면 우리가 이제 고급 검색 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웨버 매트릭스로 해가지고 일단은 검색을 해봅니다. 토픽의 웨버 매트릭스. 자, 그러면 데이터가 현재 수집이 되고 있어요. TS는 토픽 서치라고 하는 것의 약자예요. 그래서 한국 학술 어, 데이터베이스 KCI에서 웨버 매트릭스로 검색했는 논문이 총 29개가 나왔다라고 됐어요. 29개가. 그렇죠? 그럼 29개가 뭔지 이제 여기 쭉 이제 나와요. 지역 미디어의 웨버 매트릭스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웨버 매트릭스 랭킹 오브 디지털 라이브러리 of Indiana University Medical Science 해서 이와 같은 이제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Analyze Result 하면 여기에서 자, 화면을 약간 더 작게 해볼까요? 이번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 KCI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해주는 옵션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 매뉴얼에도 매뉴얼 동영상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 수집한 데이터를 또 다른 소프트웨어하고 연결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29개가 나왔어요. 29개를 다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엑스포트로 갑니다. 29개 데이터를 웹 오브 매트릭스 분야에서 있었던 이 논문들을 다 이제 수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엑스포트로 갑니다. 엑스포트. 엑스포트로 가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프레임 텍스트 파일, 레퍼런스 워크, 이메일, 패스 요청. 우리는 프레임, 그러니까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죠. 텍스트 파일이다. 라고 정, 그러니까 여기에서 프레임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텍스트 파일. 그러면 29개 결과를 내가 인제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9개 결과를 다 인제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한 번에 1000개 이상의 데이터를 받을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2000개라면 나누어서 받아야 되겠죠? 한 번에 1000개. 예전에 과거에는 500개 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 번에. 근데 요즘은 최근에는 더 좋아져서 인제 1000개까지 2배로 이 회사에서 이 학술용 데이터베이스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증가를 시켰어요. 더 높여 놨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데이터를 받을래? 그럼 여기 author 저자 정보, 그다음에 논문 제목 정보, 그다음에 출처 정보, 혹은 abstract 요약문까지 정보도 받을래? 혹은 총 풀 레코드. 일단 데이터가 많으면 내가 그 뭐냐 저자 그 정보, 논문 제목 정보, 그다음에 출처 정보만 받을지 요약문도 받을지 아니면 모든 참고문헌까지 다 받을지 결정해야 되는데 29개밖에 안 되니까 정보가 적잖아요. 그래서 풀 레코드로 일단 받을게요. 그래서 엑스포트 할게요. 엑스포트. 자, 엑스포트 하면 다이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볼까요? 그러니까 saved disk로 인제 saved record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한번 파일을 열어 볼게요. 파일을 열어 볼게요. 자, 이 파일을 이 저장되는 파일이 항상 여러분들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기 어떤 디바이스에. 그럼 보면 요와 같이 형태로 인제 논문 저자는 author는 누구이고 타입 논문 제목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인제 출처는 어디고 SO 그다음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항상 다운로드 받을 때는 이 그 여러분들 어디에다 어느 다운로드 받고 나서 폴더를 못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참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를 인제 여러분들이 인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정보를 인제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우리는 보스 뷰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보스 뷰어 해 놨어요. 보스. 이거는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라이든 대학교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였는데 학술용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니까 분석하기 위해서 특화된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여기 보스 뷰어라고 돼 있어요. bossviewer.com 그렇죠? 그래서 보스 뷰어 이 사이트에 갑니다. 보스 뷰어.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면 돼요, 여러분. 알겠죠?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면 된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시스템에서는 이거, 맥 OS에서는 이거, 다른 시스템에서 이 다운로드를 받고 또한 매뉴얼을 항상 받아야 돼요. 이런 거 받으면 이제 매뉴얼을 받아야 되죠. 매뉴얼. 그 매뉴얼 받아서 인제 보면 인제 항상 내가 필요할 때 궁금한 걸 찾아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영어로 되어 있지만 요새는 번역기가 워낙 좋으니까 보스 뷰어 매뉴얼을 이렇게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보스 뷰어 매뉴얼을.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다운로드를 인제 받고 본인의 소프트웨어를 인제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했어. 그다음에 나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웨버 매트릭스에 대해서 인제 검색을 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웨버 매트릭스에 대해서. 그래서 웨버 매트릭스 분야의 데이터가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인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네. 자, 그러면 자 어디로 갈까요? 그다음에 인제 보스 뷰어를 인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스 뷰어를 인제 실행을 해야 돼요. 보스 뷰어를 실행을 해야 그럼 여러분들도 보스 뷰어 실행하면 인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럼 실행도 나도 한번 해 볼까요? 보스 뷰어 바로 가기 여기 있어요. 그렇죠? 보스 뷰어 바로 가기. 그래서 보스 뷰어를 바로 갑니다. 보스 뷰어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스 뷰 현재 여러분들 보스 뷰어를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스 뷰어를 보스비오를 현재 실행을 하고 있어요. 보스비오를. 실행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실행하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게 실행되는 동안에 그러니까 설명을 인제 하게 되면 먼저 영남대학교 도서관에 간다. 그다음에 이 컨텐츠로 간다. 그다음에 학술용 데이터베이스로 간다. 그다음에 웹 오브 사이언스를 찾는다. 그다음에 웹 오브 사이언스에 가서 Korean Citation Index KCI를 찾는다. 그렇죠. 그다음에 KCI에서 어떻게 토픽 검색을 한다. 그까지 얘기했어요. 그렇죠. 토픽 검색. 토픽 검색을 해서 우리는 이제 토픽 검색을 웨버 매트릭스로 검색을 했다.
그렇죠? 검색은 그 TS가 토픽 서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그러니까 토픽 검색을 하니까 웹 매트릭스로 29개라고 하는 그 논문이 검색이 되었다. 그렇죠? 그다음에 웹 오브 사이언스에 대한 설명 방법을 좀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은 중앙도서관에 웹 오브 사이언스 옆에 VOD 그러니까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그래서 좀 더 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검색을 하고 싶다. 예컨대 뭐 예술 분야라든가 좀 더 구체적으로 검색했을 때는 뭘 사면 돼요? 고급 검색 기능을 쓰면 된다. 그 다음에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도 기본적으로 분석 결과들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분석 결과들을 제공하는 기능을 써도 된다라는 얘기들 또 이제 했었어요. 자, 이제 이런 복습까지 이제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뭐 메뉴라든가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 받을 때 이제 plain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특별한 것이 없는 그런 텍스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그 텍스트 파일을 열면 모양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 예컨대 저자 정보 author 세정팍 박한우 논문 타이틀은 웨고메트리 어널리스 그다음 어디 실렸는지 나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키워드가 나와 있고 요약문이 나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 각각의 서지 정보들이 다 나오고 있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보스 뷰어는 다운로드를 이제 받는다. 보스 뷰어를 어디에? 그러니까 가서 네덜란드 라이던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보스 뷰어 소프트웨어 자기 윈도우나 맥OS에 해당하는 거 다운로드 받는다. 그 다음에 매뉴얼을 항상 받아서 필요한 거 있으면 찾아본다 라고 얘기했어요. 보스 뷰어 매뉴얼을 받는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스 뷰어 실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면 여기 메뉴에 create라고 나와요. create 파일 아이템스 애널리시스 나오는데 파일 아이템스 애널리시스 있는데 여기에 create라고 하는 거예요. create에 가면 또 이렇게 나와요. 네트워크 데이터에 기초하고 있느냐 아니면 비블리오그래픽 데이터에 기초하고 있느냐 혹은 텍스트 데이터에 기초하고 있느냐라고 나와요. 앞서 우리는 텍스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죠. 지금 텍스트 데이터. 그렇죠? 그럼 어디야? 텍스트 데이터 우리는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텍스트 데이터로 갑니다. 텍스트 데이터. 그 다음에 텍스트 데이터 가서 그 다음 넥스트를 눌러요. 그 다음에 어디야? 텍스트 데이터를 우리는 받았고 또 어디에서 받았어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받았죠. 여기 보면 supported 지원되는 파일 타입 나와요. 그러면 웹 오브 사이언스라고 여기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블리오그래픽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학술용 데이터베이스거든요. 비블리오그래픽 데이터베이스 파일 있는데 학습용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 쪽에 갑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로 가요. 그렇죠? 다시 한번 혹시나 놓쳤나요? 혹시 리드 데이터 학술용 데이터베이스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는데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우리는 받았잖아요. 웹 오브 사이언스로 가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넥스트로 가요. 그럼 웹 오브 사이언스가 여기 없고 스코프스 있고 디멘션스 있고 펀메드 이거 다 학술용 데이터베이스예요. 웹 오브 사이언스로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데이터를 본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다운로드 받았던 데이터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돼. 그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나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름이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saved 그랬어요. 지금 화면이 좀 흐릿한데 이거는 왜냐하면 이 보스 뷰어 자체가 이게 글자 크기가 더 이상 안 커져서 이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saved record, saved로 해서 이거 아까 다운로드 받은 파일 있잖아요. 그걸 오케이 엽니다. 자, 열면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를 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 부분에서 단어들을 추출할래? 우리가 지금 분석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단어들의 동시 출현 분석을 하려고 하거든요. 단어들의 동시 출현 분석 혹은 단어들의 공출현 분석 혹은 이건 이제 우리가 의미 연결망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미 연결망 분석이라고 그럼 어디 판에서 우리가 논문 제목하고 요약문에서 단어들의 데이터를 갖고 올래? 논문 제목에서만 가져올래? 타이틀 필드. 아니면 요약문에서만 갖고 올래? 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럼 일단은 본인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럼 나 일단 논문 제목에서만 갖고 올래? 하면 이제 논문 제목에서 갖고 요약문에서만 갖고 오려면 요약문에서만 갖고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문 제목하고 요약문 모두 일단 논문 제목에서만 일단 한번 갖고 와 볼게요.
그러니까 논문 제목에서만. 논문 제목에서만, 그러니까 논문 제목만 분석하는 넥스트 하는 거예요. 넥스트.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카운팅 메서드, 바이너리 카운팅, 풀 카운팅, 이건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 건데, 설명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매뉴얼을 찾아보라 그랬어요. 바이너리, 그렇죠? 여기 보면 동시 출현 분석을 하는데 바이너리 카운팅의 방법은 뭐냐? 라고 냈어요. 바이너리 카운팅 방법은 뭐냐? 여기 이제 매뉴얼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바이너리 카운팅의 경우에는 출연도를 동시 출연하는 방법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하고 논문을 쓸 때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돼요.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바이너리 카운팅을 할 때 그러니까 occurrence 그다음에 출연도는 하는 이게 뭘 뜻하냐면은 그러니까 문서에서의 숫자를 문서에서의 빈도를 이야기한다. 어떤 빈도? 특정한 단어가 최소한 한 번 이상 그러니까 웨보 매트릭스라는 단어가 논문 데이터에서 최소 한 번 출연했는 그러한 그런 논문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최소 한 번 논문 제목에서 웨보 매트릭스가 등장했는 해당 그렇죠 숫자를 찾아준다, 빈도를 찾아준다. 풀 카운팅의 뭐였어요? 출연도는 뭐에 대한합니까? 모든 그 문서들에서 특정 단어 예컨대 뭐 웨보 매트릭스면 웨보 매트릭스가 출연했는 총 숫자를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다른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다시 돌아갈게요. 보스 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카운팅이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이너리 카운팅 하요. 그 다음에 시소러스 파이에서 옵셔널에 대해서 옵셔널은 이제 선택되어 있잖아요. 선택. 그러니까 선택 사항이니까 일단은 뭐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는요. 그죠? 디폴트 시소러스 파이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next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특정한 단어가 3번 이상 출연했는 것을 보여만 줄 것인가 아니면 2번 이상 출연했는 것을 보여줄 것인가 한 번 이상 출연한 것을 보여준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3번 이상 출연한 단어는 이제 뭐냐 뭐냐 3개 단어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오늘 좀 더 낮춰. 한 번 이상 출연한 단어는 118번이야. 2번 이상 출연한 단어는 10개였어. 보세요. 2번 이상 출연했는 단어가 몇 개? 10개. 그러니까 10개의 단어가 2번이라고 하는 스레스워드 기준을 충족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총 단어는 이 현재 29개의 논문들에서 그렇죠. 논문들에서 논문 제목에 사용된 총 단어는 118개인데 29개의 논문들 가운데에서 논문 제목들에서 사용된 모든 단어들은 118개인데 그 중에서 2번 이상 출연했는 그러니까 단어들은 몇 개냐? 10개다. 그러니까 10개가 그 한 것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2번 이상 next. 그렇다면 10개의 단어에 대해서 관련성 점수를 또 여기서 계산을 해가지고 이 관련성 점수에 따라서 가장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만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스 뷰어에서는 디폴트 값으로 60% 이상의 관련된 단어들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나는 만약 60%가 아니라 더 높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점수 실력 그러면 이제 더 높일 수도 있어요. 일단 디폴트로 이제 해볼게요. 그렇죠? 디폴트라면 이제 6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피니시를 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시각화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글자가 너무 작잖아요. 그렇죠? 글자가 너무 작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크기를 이제 스케일을 좀 크게 해볼게요. 커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스케일. 그래서 웹 임팩트 팩터라는 단어, 코리아라고 하는 단어, 케이스 스터디라는 단어, 그 다음 인터렉추얼 스트럭처라는 단어, 그 다음에 스터디라는 단어, 그 컴패러티브 어널리시스 비교 분석이라는 단어. 그래서 요거 세 개의 단어 같은 색깔 여기 봐요. 크러스터 컬러 되어 있어요. 크러스터 컬러. 동일한 색깔을 담고 있다. 크러스터 컬러. 동일한 크러스터끼리의 어떤 색깔들이에요. 동일한 크러스터끼리. 그러니까 같은 하이 집단들이 같은 색깔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구조, 인터렉스 스트럭처, 연구 스터디, 컴패러티브 어널리시스. 그다음 여기 웹 임팩트 팩터,
코리아 케이스 스터디 그다음에 같은 단 요거 세 가지 단어가 하나의 하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인제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21 개의 논문들 웨버 매트릭스와 관계되는 29 개의 논문들은 의미망의 구조를 에서 봤을 때 2 개의 하위 그룹이 만들어지고 각각의 하위 그룹들은 그렇죠. 3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다음에 첫 번째 하위 그룹은 한국의 웹 임팩트 팩터와 케이스 스터디에 관계되는 그러한 의미망을 만들고 있고 또 하나는 지적 구조와 비교 분석과 관계되는 걸 만들고 있다라고 인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KCI 데이터베이스 한국어 저널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해 와서 그것의 보스 뷰어를 통해서 의미망을 만드는 것까지 인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